드디어 마지막 진도를 나가는 날입니다. 무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쌤이 이거 프린트는 거기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드디어 우리가 쌤이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날이에요. 자, 쌤이 누누이 얘기했던 목표가 뭐였어요? 그치? 엄청 큰 모집단이 있어. 근데 얘네들을 전수조사하기는 어렵단 말이지. 전수조사하기는 어려워서 거기서 일부분인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자.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쌤이 여기 우리의 목표를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표본을 조사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평균, 쌤이 모평균이라고 썼더라고. 균이라고 바꿔주고 모평균, 모표준편차와 같이 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추측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맞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맨날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러한 과정을 추정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이게 가나요? 밑에 그림을 보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걸 추출이라고 부르고 역으로 표본에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걸 추정이라 부른다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우선 얘기를 듣고 여기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고 표본을 가지고 모표준 편차를 알아내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100% 맞을 순 없잖아요. 그쵸? 표본을 뽑아서 평균이 3이 나왔다고 해서 모집단의 평균도 3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100% 확신할 수 없단 말이죠. 표본이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100% 이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대신 우리는 뭐는 얘기해 줄 수 있냐면 내가 표본을 뽑아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 표본에 대해서 보니까 평균이 뭐일 확률은 평균이 3일 확률은 95% 정도 돼. 혹은 평균이 3일 확률은 99% 정도 돼.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너네가 95% 정도는 신뢰할 수 있어 라고는 얘기해 주자는 얘기죠. 어떻게? 자료에 근거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95% 정도니까 혹시 틀릴 확률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맞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95% 신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쌤이랑 여기 4번, 5번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흐름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습니다.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추출을 했을 때 그 나온 표본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n으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걔를 기호로 x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 x바 역시 마찬가지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꼭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즉 30 이상이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x바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평균은 m이랑 모평균인 m과 같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고 했었어요. 따름으로 확률변수 z는 표준화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걸 표준화 시켜주면 따르는 걸 표준화 시켜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x바에서 m을 빼주고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됐어요. 이렇게 표준화 시켜주면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바에 대한 어떤 확률 같은 거를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는 거를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럼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95% 신뢰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z가 95%의 확률을 갖기 위해서는 z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으면 그 확률이 0.95가 된대요. 즉 95%가 된대요. 얘는 그냥 1.96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뒤에 표를 살펴보면 쌤이 표를 미리 그려놨어요. 표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표에서 1.9에서 0.06, 즉 1.96을 찾으면 0.475가 나와요. 이 표의 의미는 뭐였어요?
그쵸. 0에서부터 1.96까지의 확률이었던 거죠. 이 확률이 0.475였어. 근데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니까 2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배 해서 계산해주면 그 확률이 0.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있을 사이 있을 확률이 0.95인 거예요. 즉 95%. 근데 Z는 뭐였냐면은 위에 써있죠. 요거였던 거예요. Z가. 그죠? 그래서 Z 대신에 얘를 한번 써봅시다. X바 마이너스 M을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눠준 거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평균인 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M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해줍시다. 우선 첫 번째로 양변에 요거 루트 M분의 시그마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여기도 그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M만 남겨야 되니까 양변에 X바 빼주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해주면 결국 X바가 마이너스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테고, 이쪽은 X바에 플러스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됐냐면 M이 요것과 요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야 요런 얘기가 됐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모평균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야 요런 얘기로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표본평균 X바의 값이 변수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X바의 값이 다르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변수예요. 그 변수의 하나의 값이 이렇게 스몰 X바라고 했을 때, 표본을 뽑아서 스몰 X바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X바에다가 플러스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를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모집단은 모르지만 뭐를 알아요? 모집단을 모르니까 모평균도 모르는 상황이야. 우리는 단순히 뭐만 하냐면 표본을 뽑아서 표본을 다 더해서 평균 낸 X바는 알아요. 표본을 아니까.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를 알고 있냐면 우리는 요 X바의 값을 알고 우리는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뭘 알아요? 요 N의 값을 알아요. 그치? 개수를 알잖아. 뽑은 개수. 그래서 요 개수를 알 때 모평균이 어느 정도 어느 구간에 있어. 정확히 모평균이 뭐야? 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모평균이 여기 사이에 있을 수는 있어.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해 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요 값. 그리고 요 값을 알아요. 그치? 근데 요걸 가지고 요 사이에 있는 부등식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그거를 믿을 만한 건 95% 정도가 돼.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나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하자는 얘기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표본평균 X바는 확률 변수이므로 추출하는 표본에 따라서 X바의 값이 달라지고 신뢰 구간도 달라집니다. 그치, 내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X바의 값이 바뀌니까 요 구간도 값이 변하겠죠. 이 신뢰 구간 중에는 그림과 같이 모평균 M을 포함할 수도 있지, 당연히. 근데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 구간이 95%니까 95% 맞고 5%는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모평균 M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하여서 신뢰 구간을 만들 때 이들 중에서 95% 정도는 모평균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평균은 몰라. 근데 그냥 이렇게 모평균 M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내가 표본을 뽑아서 X바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값일 수도 있고 이 값일 수도 있고 이 값일 수도 있고 이 값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모평균이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이 들어있을 만한 범위를 찾아주는 게 신뢰 구간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 X바를 가지고 얘가 모평균이 들어있을 만한 구간을 추측을 하는 게 요만큼이었던 거야. 여기 사이에는 아마 M이 있을 거야. 실제로 있죠.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뽑혔을 때 요 사이에는 아마 M이 있을 거야. 또는 요 사이에는 M이 있겠지. 또는 요 사이에는 M이 있을 거야. 요 사이에는 M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지금 보면은 X바가 벗어나긴 했어도 X바가 이렇게 범위를 구하면 다 M은 포함하고 있어요. 그치?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실내 구간을 잡아주면 그 구간 안에는 평균이 들어오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95% 신뢰하는 것보다 99% 신뢰하면 더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99% 신뢰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확률을 0.99로 바꿔주면 되죠. 0.99로 바꿔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에 넓이가 여기에 넓이가 0.99가 되게 해주는 얘를 찾아주면 되거든. 얘가 뭐냐면 이번엔 2.58이에요. 아까는 1.96이었는데 2.58. 저 대신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졌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뭐 이런 거야.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실내 구간을 길게 늘려가지고 마이너스 7과 7 사이에 있을 확률은 99%야 라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가 더 나을까? 평균이 있을 범위를 줄여주는 대신에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고, 대신 얘가 있는 범위가 엄청 넓은 대신에 신뢰도가 높은 게 있어요. 범위가 넓으니까 당연히 신뢰도도 올라가겠지. 마이너스 7에서 7까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쌤 100%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 사이에 평균 M은 반드시 있어. 내 말은 100% 믿어도 돼. 이 말은 당연히 맞죠. 그 사이 어딘가에 실수니까 있을 테니까. 그치? 대신 내가 범위를 좁혀주는 것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좁히고 한 95% 정도야 라고 얘기해주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범위를 좁히는 게 좀 더 내가 평균이 대략 어디쯤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스몰 x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은 자, 어떻게 구한다?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다. 99%도 여기만 2.58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야. 자, 모집단은 몰라. 근데 내가 표본은 알아요. 표본을 뽑아서 구할 수 있는 건 x바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표본의 개수 하니까 n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n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부등식을 완성하려면 어차피 m은 미지수니까 누구만 알면 돼? 시그마만 추가로 다 알면 돼요. 근데 내가 모집단의 정보가 아예 없어. 시그마는 지금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란 말이죠. 그럼 내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으면 결국 이거를 못 구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주어지지 않은 경우 단 모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그냥 쓸 거예요. 표준 편차 S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는 모 표준 편차를 주거나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주거나 뭐든 하나 줄 거예요. 그럼 그 준 거 가지고 맞아, 요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고, 요 자리에. 그러면 다 알지? 얘도 숫자, 얘도 파란 거가 다 숫자고 1.96도 숫자니까 여기 값 나오고 여기 값 나오니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어느 호수에 서식하는 붕어의 길이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알려줬네요. 모집단의 정보를 한번 알려줬어.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호수에서 서식하는 붕어 16마리를 추출한대요. n이 16이란 얘기네. 추출해서 길이를 측정했더니 평균이 15였대요. x바가 15라는 거 알려줬네요. 이 호수에서 서식하는 붕어의 길이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95% 나오면 1.96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위에서 본 바로 요 공식에 그냥 다 대입만 해주면 돼요. 자, x바가 뭐였죠? x바 15 마이너스 1.96에 루트 n이니까 루트 16이니까 4분의 여기 표준 편차 시그마 2 m 15에 플러스 1.96에 4분의 2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요. 끝이죠? 너무 쉽죠? 15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9.62로 나눠주면 뭐가 되나요? 9.8이 되겠네, 그치? 0.98 m 15 플러스 0.9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4.02 m 15.98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모평균이 14.0이랑 15.98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야. 그거 있을 확률이 95%니까 95% 정도 믿고 여기 벗어날 거는 5%밖에 확률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여기 있다는 거를 믿으면 돼. 뭐 이런 얘기죠. 자, 문제 1번 또 한번 같이 봅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수명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또 줬네.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2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여기서 n이 100개를 임의로 추출한대. 그랬더니 평균이 300분이었대. x바가 300분이었대.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전지 수명의 모든 모평균에 대한 m의 신뢰도 95%니까 2.58 떠올리면 됩니다. 자, 또 그대로 요거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바 자리에는 300 마이너스 2.58 루트 n이니까 10분의 20 그쵸? m 300 플러스 2.58 곱하기 10분의 20 요렇게 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00 마이너스 여기가 약분하면 2니까 2배 해주면 5.16 요렇게 되겠고 m 300 플러스 5.16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300에서 5.16 빼주면 294.84 되겠고 얘는 305.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은 얘죠. 모평균이 294.84와 305.16 사이에 있을 확률은 99%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자, 문제 2번 한번 같이 봅시다. 또 어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튀김 한 개의 열량은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또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줬어. 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튀김 이걸 안 줬네. 아까 표준 편차 안 주면 어떡하랬어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용하면 된댔죠. 아마 줄 거야. 한번 살펴봅시다. 자, m 몇 개? 256개를 추출을 해서 열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70, x바가 70이 나왔고 표준 편차 알려줬죠? 표준 편차가 4가 나왔다고 알려줬네요. 자, 이 음식점에서 판매한 오징어 튀김의 열량을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넣어주면 되겠네요. x바 70 마이너스 1.96에 루트 n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루트 n이니까 16이 되겠죠. 자, 지금 요거 모르는 상황이니까 요거 대신 써주면 된댔어요. 4 m 70 플러스 1.96에 16분의 4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 4분의 1이고 자, 그러면 1.96을 4로 나눠주면 뭐가 되죠? 4, 4, 16, 0.49가 되겠네요. 그쵸? m 70 플러스 0.4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m은 69.51에서 70.49 사이에 있다고 보겠네요. 그래서 모평균 m이 69.51과 70.49 사이에 있을 확률은 95%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 가나요? 자, 그럼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여기까지가 완전 기본 문제고 얘네들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우리 한번 문제도 같이 살펴봅시다. 뒷장으로 넘겨볼게요. 자, 판별하기 문제인데 요거 한번 요런 문제들 잘 봐야 되는 거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느 지역의 고등학생의 점심 식사 시간은 평균이 n분,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줬어. 모집단은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n, 표준 편차가 5니까 요걸 따른다고 한대요. 이 지역에서 고등학생 n명을 임의로 추출한대요. n명 추출. 해서 점심시간 식사 시간을 조사한 후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요거라고 할 때 b-a의 값을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한대요. 사실 얘도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 즉 이렇게 구했을 때 여기 끝에 값에서 끝에 값을 빼준 거를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95% 한번 신뢰 구간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죠? x 바로 구했다 치고 마이너스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 알려줬으니까 5 이렇게 써볼까요? m x 바 플러스 1.96에 루트 m분의 5만 아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요 상황에서 우리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볼게요. 해영이네요. 먼저 해영이 맞나 글씨가? 자, 표본의 크기는 같게 하고 표본의 크기는 같게 한대. 그러면 북박이 하는 거 체크보지. 얘 같게 한대. 안 움직인대. 자, 그 다음에 신뢰도를 높이면, 신뢰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누굴 바꾼다는 얘기야? 여기 0.96을 바꾼다는 얘기. 높이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얘를 1번이라고 하면서 얘를 2번 이름 쓰기가 귀찮으니까 자, 1번 얘기 볼게요. 자, 우선 원래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x반은 서로 없어질 테고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결국 1.96에 루트 n분의 5가 2배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게 신뢰 구간의 길이죠. 근데 다 그대로 두고 누구만 바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만 바꾼대요. 신뢰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더 뒤로 가서 넓힌다는 얘기니까 99%만 해도 2.58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를 높이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를 숫자를 올려. 그럼 당연히 곱한 값이니까 당연히 얘 전체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길이도 길어진다. 맞네요. 맞는 말 하고 있어. 2번. 자, 민석이 얘기 볼게요. 신뢰도는 같게. 여기는 북박이로 놓고 표본의 크기를 늘린대요. 그러면 1.96에 똑같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여기는 유지하면서 누구를 바꾼다고 얘기하냐면 표본의 크기를 늘린대요. 요거는 그러면 얘를 늘리면 늘릴수록 분모에 있는 거니까 전체의 값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맞네요.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은 신뢰도는 같게 하고 표본의 크기를 2배로 하면 신뢰 구간에 그러면 여기는 같게 그냥 유지하고 표본의 크기 2배 그럼 여기는 2n 2배로 올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배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얘는 1.96의 원래 신뢰도인 신뢰 구간의 길이인 얘의 몇 배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가 루트 2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 루트 2분의 1배가 되네요. 맞지? 그래야 같아지죠. 그럼 2분의 1배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네. 3번은 틀렸네요. 틀렸어. 따라서 맞는 말 하는 사람은 1, 2번. 즉 신뢰 구간의 길이만 알면 뭘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당연히 여기 신뢰도를 높이면 구간이 길어지고 표본을 높이면 높일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겠네요. 그러면 내가 신뢰도를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신뢰도를 높이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하고 싶으면 n을 점점 늘려주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요거 모양을 보면서 뭘 바꾸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하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단원 9번 한번 볼게요. 14번은 박준경 부장님께서 풀어주신 것 같아서 쌤은 9번, 10번, 11번 이렇게 세 가지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요거 하면 내일은 수업 없어요. 수요일은.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공의 무게는 얘 모집단 또 알려줬네요. 평균이 m, 정규분포 따르니까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공 중에서 900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430이 나왔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축구공의 무게를 95% 신뢰 구간 구하래요. 뭐 다 아는 얘기네. 자, 430 빼기 1.96에 루트 n이니까 30분의 3 맞죠? m 430에 플러스 1.96에 30분의 3 이거 10분의 1이죠? 이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430 마이너스 0.196 m 430 플러스 0.196이네요. 따라서 429.804 m 430.196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중단원 10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일주일 동안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이거 모집단 또 알려줬어.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또 여기서 n을 36명을 추출을 하는데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모평균 m을 99%로 추정할 때 조금 달라. 마지막 줄만 잘 봅시다. 모평균과 표본평균 차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의 차. 그러면은 백인데 이 차란 얘기는 그냥 어디서 어디를 빼든지 간에 둘의 차이니까 절대값을 씌운 것 중에 제일 큰 값 구해봐. 뭐 요런 문제네요. 조금 이제 문제가 뭔가 조금 응용됐어. 하지만 앞에 부분은 똑같아. 한번 해봅시다. 99% 추정했으니까 아는 거 한번 써보면 지금 x바를 모르는 상황이네. 그쵸? 그럼 그냥 우리 x바 마이너스 1.96에 99%니까 2.58에 루트 n 알아요. 6분의 5 그치? m x바에 플러스 2.58에 6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정보고, 근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n-x바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그래서 n-x바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잘 보니까 여기랑 여기에 x바가 있어요. 그러면 부등식의 세 변에 동시에 x바라는 값을 빼줘도 될까요? 그치,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58에 6분의 5만 남고, 여기는 n-x바만 남고 2.58에 6분의 5만 남네요. 자, 여기 계산 좀 해볼까? 6으로 나눠주면 0.6424 63 18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0.43에 5 곱해주면 20에 15니까 2.1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n-x바는 2.15, 여기는 마이너스 2.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두 개는 하나로 그냥 뭉텅이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1.15에서 2.15밖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나오건 양수가 나오건 최대의 차이는 2.15란 얘기네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절대값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요거는 2.15보다 요렇게 부등식을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여긴 사실 절대값이니까 없어도 되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치? 그래서 결국 둘의 차이에서 가장 큰 값은 뭐겠어요? 당연히 2.15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사실 다 해놓은 건데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만 우리가 잘 체크해주면 돼요. 뭐의 둘의 차이니까 둘의 절대값을 씌워줘서 계산해줘야겠다. 뭐 그게 생각이 안 나도 여기까지만 생각했어도 그냥 두 개가 차이 중에 제일 큰 만큼 나는 거는 요거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답을 찾아도 되는 겁니다. 자, 11번 보자.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휴대폰 배터리를 한 번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40. 또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줬어. 정규 분포까지. 그러면 40제곱을 따른다. 이때 회사는 휴대폰 배터리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이 x바가 나왔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휴대전화 배터리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공간 95%를 또 미리 주었네.
주고서 n을 구해봐 뭐 요런 얘기네요. 식 똑같이 세우면 되고요. n만 찾아주면 돼요. 해봅시다. 자, 우리 95%니까 x바 마이너스 1.96에 몰라 루트 n분의 표준편차 40 m x바 그 다음에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40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얘가 590.2에서 m이 609.8과 같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그냥 얘랑 둘이 같고 얘랑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 뭐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됩니다. 맞죠? 연립해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 여기 실내 구간의 길이 옆에서 배웠던 거 한번 이용해 볼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 빼면 돼요. 그게 뭐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이 x바를 속고시킬 수 있거든.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x바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결국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야. 609.8에서 590.2를 빼주면 결국 19.6이 되겠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는 19.6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는 무슨 말이냐면 x바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19.6, 오른쪽으로 19.6만큼 있다는 얘기고 그때 여기가 590.2, 여기가 609.8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 전 잘못 얘기했네. 자, 그럼 얘는 다시 여기가 길이가 19.6이란 얘기예요. 전체가 19.6이란 얘기고 여기 가운데 x바가 있단 얘기예요. 맞지? 구간의 길이가 19.6인데 여기 x바가 있어. 그럼 여기 반이잖아. 여기 반은 뭐겠어요? 19.6 반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9.8만큼, 길이만 따지자면 9.8만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 값은 뭐가 되냐면 x바에서 9.8 더한 거, 얘는 x바에서 9.8 뺀 거잖아요. 그럼 얘가 9.8이란 얘기네. 얘가. 그쵸? 그러면 다 나왔네. 1.96 루트 n분의 40이 뭐가 된다? 9.8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러고 여기가 9.8이니까 근데 이게 609.8이니까 얘가 9.8 빼주니까 얘가 609.8이고 9.8 빼주니까 600이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x바가. 그럼 x바 값 구하고 n 구하라고 했으니까 x바는 600이라는 거 미리 찾아놨네요. 자, 그럼 여기 요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1.96이고 1.96이 얘가 여기로 와주면 만약에 19.6이잖아. 그치? 루트 n분의 4고 얘가 9.8인데 쌤이 굳이 왜 이렇게 했냐면 방금 19.6 반으로 나누면 9.8이었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19.6으로 나눠주면 뭐가 돼? 2분의 1이 되네요. 따라서 루트 n 따라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루트 n이 8이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n은 64라는 것도 알아냈죠. 그래서 x바 600, n은 64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수학 문제 응용하는 걸 잘 풀려면 기본적인 거를 그냥 문제 풀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요식 세우는 거를 외우고 얘가 의미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 특히 통계 문제에서는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면 식 하나 가지고도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식 하나 가지고 다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화 시키는 방법, 그 확률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뭐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 이렇게 진도는 다 나가고 우리 계약하고 나면 나머지 뭐 문제 안 풀었던 거나 복습 한번 하면서 나머지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 자, 집에 있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